안녕하세요. 동북아 역사재단 연구위원 장정수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는 조선과 여진, 만주입니다. 조선이나 여진 그리고 만주라는 용어는 그렇게 생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한정에서 보면 아마 만주라는 용어보다는 청나라라는 용어가 조금 더 익숙하실 것 같아요. 통설적으로 조선과 청나라의 관계는 조선과 명나라의 관계에서 이어지는 한중 관계사로 설명이 되고는 합니다. 그런데 조선의 관점에서 보자면 조선과 청나라의 관계는 사실 북방민족 여진과의 관계에서 변화된 외교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에서는 조선과 여진의 관계가 조선과 만주족이 건설한 청나라라고 하는 국가와의 관계로 변모해가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북방민족 여진, 그리고 그들이 건설한 국가입니다. 여진은 원래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는데요. 예로부터 숙신, 음루, 말갈, 여진, 여직, 그리고 오늘 주제인 만주까지 다양한 명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진, 만주가 건설한 국가로는 12세기에 여진족이 건설했던 대금이라는 국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17세기에는 여진족의 태조라고 할 수 있는 누르하치가 건설한 후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후금이 황제 체제로 전환하면서 건설된 대청,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나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래 여진은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유목민족이라기보다는 수련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진이라고 하는 이 북방민족은요, 분포지역도 굉장히 넓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경제 방식이라든지 사회 구조를 영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진을 몽고와는 다르다고 얘기를 하지만 조선이나 명나라 같은 국가들이 봤을 때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북방민족, 특히 변경의 위협으로 간주가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의 안정을 꾀하는 것이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는 문제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진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목민 몽고와의 관계에서 그 두 종족이 느꼈던 동질감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의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요, 만문노당이라는 자료에 나오는 그 누르하치의 말입니다. 누르하치가 명나라를 공격을 하면서 몽고에 보낸 서신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명과 조선 양국은 말은 다르지만 입는 옷, 사는 방식은 한 가지이다. 몽고와 여진, 우리 양국은 말은 다르지만 입는 옷, 사는 방식은 한 가지이다. 라고 해서 여진과 만주는 한편이고 마찬가지로 명과 조선도 한편이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앞두고 동맹을 제의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는 그보다 후대의 청태종실록에 나오는 자료입니다. 여기서 홍타이지라고 하는 누르하치의 아들이 청나라의 태종이 되는데요. 그가 명나라의 대릉하성이라고 하는 성을 공격할 때 그 성 중에 있었던 명나라와 함께 있었던 몽고인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화살에다가 서신을 붙여서 성 안으로 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요, 우리 만주 그리고 너희 몽고는 원래 한 나라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명나라는 바로 다른 나라다. 명나라는 다른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명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명나라의 편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만주의 편을 들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회유를 합니다. 이처럼 여진과 몽고는 비록 유목민이다 혹은 수련민이다로 구분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를 가지지 않고 상당한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통설적인 서술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사의 통설적인 서술 방식을 말하는데요. 크게 세 시기로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 14에서 16세기, 우리가 흔히 조선 전기라고 부르는 시기에
조선과 여진의 관계를 다룬 서술입니다. 여기서 한중 관계는 조선과 명나라의 관계가 되고요. 조선과 여진은 북방민족으로서 다뤄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17세기 전반, 길게 보면 50년 정도의 기간인데요. 우리가 정묘 병자호란으로 대표되는 시기입니다. 여기는 좀 특이하게 주로 대외 항쟁사적인 서술을 이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한국사에서는 임진왜란과 이 병자호란을 엮어서 양란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중국에서는 명나라와 청나라의 교체가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해서 명청교체기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세 번째는 조선과 대청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청나라죠. 17세기 중반부터 19세기에 이르는 약 200여 년의 관계인데요. 여기를 보면 이제는 환중 관계사로 접어드는 거죠. 이 조선 후기라고 하는 시기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조선과 여진의 관계는 북방민족과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조선과 청나라의 관계는 우리가 한중 관계의 서술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자연스러울 수는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요. 그러니까 조선과 명나라, 조선과 청나라의 관계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조선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것과는 좀 달랐습니다. 조선과 여진, 그리고 여진인들이 건설했던 후금이라고 하는 국가와의 관계, 그리고 다시 후금이 변모한 이 청나라와의 관계를 연속적인 구도 안에서 이해를 했던 것이 조선인들의 사고방식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개설서의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진의 갈래와 기록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록의 주체에 따라서, 서술 주체에 따라서 여진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여진인들이 남긴 여진 기록이라면 그거는 자기들 기록일 테고요. 명나라나 조선이 남긴 여진의 기록은 타자의 시선에서 쓰인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14에서 16세기 이 여진의 기록은, 여진인들이 스스로 남긴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시기의 기록은 17, 18세기에 만들어지는 만주실록과 같은 후대의 기록에서 옛 기억을 되살리는 방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지만요. 말하자면 당대인들이 저술했던 조선왕조실록이나 명실록 같은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14에서 16세기 여진의 역사에 대한 연구는요, 주로 조선과 명나라라고 하는 타자의 기록과 그 다음에 여진인들이 후대에 만든 기억, 이 혼합되어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료의 서술 주체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자료를 한데 묶어서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들의 관점이 뭐냐를 충분히 고려해 가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야 되는 것이 이 14, 16세기 여진 역사의 연구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주족이 정리한 여진은 어떤 모습이냐? 크게 네 가지의 부족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만주실록은 17세기 중반부터 만들어져서 계속해서 이를테면 업데이트 되면서, 개정되면서 최종적으로는 1779년에 우리가 보는 만주실록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첫 번째 여진 부족은, 여기서는 여진이라고 안 하고 만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주는 총 5개의 아이만, 그러니까 아이만은 부족인데요. 아이만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동고, 숙수, 훈어, 왕기한, 저천, 이렇게 5개의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훌룬 같은 경우는 총 4개의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하다, 여허, 울라, 호이파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장백산 여진이라는 게 있어요. 총 3개의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셔리, 너연, 그리고 얄루기양입니다. 얄루기양은 압록강이에요. 마지막으로 동해 여진인데요. 얘들은 총 3개의 부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워지부, 와르카부, 후르가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명이 본 여진의 갈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명나라는 먼저 이 여진을 여직 혹은 야인으로 주로 불렀습니다. 오랑캐라는 의미죠. 그리고 위와 소라고 하는 제도를 시행을 해서 이 여진 부락들이 서로 통합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큰 세력으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제어하고자 했습니다. 다만 이 위소라고 하는 개념을요, 여진의 종족과 동일시해서는 사실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는, 그러니까 만주실록에 나오는 어떤 부족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명나라 사람들이 바라본 여진 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나라는 어떻게 구분을 했느냐? 크게 세 가지 종족으로 여진을 분류했거든요. 건주여진, 해서여진, 야인여진,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형적인 명나라의 관점에서 구분을 한 거예요. 건주여진, 건주여직을 우리가 하나의 종족으로 보고요, 후대 청나라의 태조가 되는 누르하치를 이 건주여진으로 보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거 건주라고 하는 것은 명나라의 관점이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중국의 동북지방에 가보면 요양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 요양을 통해서 명나라와 관계를 했던 여진 부족들을 명나라에서는 통칭 건주여진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누르하치와 직접적으로 혈통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족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서여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들은 요양보다 북쪽에 있는 개원 일대로 들어와서 명나라와 교류하고 있는 여진 세력의 총칭입니다. 그래서 흔히 해서여진을 만주실록에 나오는 훌룬 4개 부족하고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명나라에서 말하는 해서여진은 4개 부족 중에서 하다부하고 여허부라는 2개 부족을 이릅니다. 마지막으로 야인여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도 시기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특정 부족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주여직이나 해서여직은 그래도 나름의 기준이 있어요. 야인여직이란 뭐냐? 요양을 통해서도 개원을 통해서도 명나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그런 부족들. 그러니까 조금 이거는 좀 과장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타 등등,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여진인들을 야인여직으로 통칭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건주라고 하든 해서라고 하든 이게 정확한 여진의 종족을 뜻한다기보다는 명나라 입장에서 자기와 어디에서 교류하느냐에 따른 구분이었다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선이 본 여진의 갈래입니다. 조선은 살짝 느낌이 다른데요. 호인 내지는 야인 이렇게 비슷하게 오랑캐로 기록을 한 것은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조선의 여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관직을 주고 그 관직에 상응하는 녹봉을 주고요, 자신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일부 유력자들은 한성까지 올라오게 해서 시위를 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왕 호위에 참여를 시키는 그런, 말하자면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보다 친조선적 여진 세력을 확보하는 것이 조선의 여진 정책 골자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선은 주로 오도리, 올량합, 그리고 올적합 등등 주로 종족 명칭으로 초기에는 구분을 했고요. 물론 나중에는 이게 정보상의 문제로 인해서 명나라에서 부르는 여진의 위소, 그러니까 뭐 건주이다, 해서위다 이런 위소의 명칭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초기에는 조금 더 친밀한 관계가 엿보입니다. 오돌이나 이들의 종족 명칭을 부른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지역별 구분도 있습니다. 주로 평안도, 특히 이제 만포라고 하는 진이 있었는데 이 만포진에서는 건주여진, 그리고 이 만주실록에 나오는 장백산 여진, 이 친구들하고 교류를 했다면 함경도에서는 주로 회령 등 육진을 통해서 훌룬 혹은 동해여진과 교류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훌룬과 해서여진이 같으면서도 완전히 동일하진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선 왕조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요, 언제 작성된 거냐면 1607년, 그러니까 선조 40년에 작성된 겁니다. 이때는 이미 누르하치라고 하는 사람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주변 부락들을 병합하고 크게 세력화되는 과정이었어요. 이때 이 사료를 보시면 회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아까 설명드린 훌룬의 부족 중에 하나인 호이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호이파는 이 홀추, 홀적, 그러니까 이거는 훌룬이라고 하는 건데
조선에서 말하는 훌룬은 만주실록에서 나오는 훌룬 사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훌룬 사부의 한 부족이었던 울라부를 특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질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은 울라의 추장이었던 버일러였던 부잔타이를 이릅니다. 그래서 이 사료의 내용은 호위파가 도대체 어느 지역이냐, 여허라든지 훌룬, 그러니까 울라와 친한 관계에 있느냐, 누르하치와는 어떤 관계냐 등등인데요. 흥미롭게도 1607년, 이 기사가 작성된 1607년은 이 호위파가 멸망한, 그러니까 누르하치한테 병합된 해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호위파라고 하는 나라를 존재 기간 내내 조선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여진 사회라는 것이 통으로 있다면 이 조선이든 명이든 이들이 접하고 있는 여진이라고 하는 존재는 여진족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 일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놓고 여진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만주실록에서는 훌룬 사부라고 했지만 조선 왕조실록에서 지칭하는 훌룬이라고 하는 용어는 울라부를 특정하는 말이고요. 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명나라에서 말하는 해서 여진은 훌룬 사부 중에서도 하다부와 여허부 두 개의 부를 특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조선은 자신들의 변경 근처에 거주하는 여진인들을 굉장히 우대하는 정책을 썼는데요. 이들을 성저 야인 혹은 성저 호인이라고 지칭을 했고요. 16세기 중반이 되면 번호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번호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조선이 접촉하고 있는 친조선적 여진인들을 말하고요. 조선은 이들을 일종의 울타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울타리 밖에 조금 더 먼 데에 살고 있는 조선에서는 심처호라고 불렀던, 심처야인이라고도 불렀던 이 여진인들과 대응할 수 있는 말하자면 일종의 우군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종대에 함경도 도절제사하고 도채찰사가 그 육진 변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여진인들의 강하고 약한 이 등급을 나눠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요. 어느 부락은 회령진에서 얼마의 거리에 떨어져 있다. 어느 부락은 종성진에서 얼마의 거리에 있다라고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성이나 회령이라고 하는 건 조선의 행정 지역이니까 자신들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정확히 어떤 종족인지 이런 것보다는 자신들과의 친소관계나 거리적 느낌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것이 조선이 바라본 여진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진과 만주의 정체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에서 16세기 여진들은 부락 단위로 흩어져서 이합 집산을 거듭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그 중에 일부 세력, 상당한 세력이죠. 이들은 조선이나 명과 밀접하게 접촉하고 교역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16세기 후반에 명나라의 건주여진에서 누르하치라고 하는 사람, 훗날 청나라의 태조가 되는 누르하치가 등장을 하면서 군소 부족들을 조금씩 통합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1616년이 되면 마침내 아이신구른, 금국, 후금을 건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1636년이 되면요, 누르하치의 아들이었던 홍타이지가, 이 청나라의 태종이 되는 홍타이지가 대청, 다이칭구른이라고 하는 국가를 건국을 하게 돼요. 이렇게 여진은 후금으로 다시 대청으로 정체성을 변모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자호란 이후에 조선은 이 청나라의 사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8세기, 19세기까지 가도 조선은 청을 여진의 후예라고 인식을 했어요. 그에 반해서 청은 이 시기의 여진을 후금이나 여진이라고 안 부르고 만주구른, 즉 만주국이다라고 부르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만주라고 하는 것은 여진이라고 하는 정체성의 확대 버전 내지는 업데이트된, 변모된 새로운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변화된 정체성에 대해서 한 가지 사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홍타이지가 1635년에 말했던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만주, 하다, 울라, 여허, 호위파 등의 명칭이 있었다. 예전에 무지한 사람들이 종종 주션이라 불렀는데 이 주션이라는 호칭은 시버의 초모르건의 후예로
실로 우리나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우리나라의 권호인 만주는 통서가 장구하며 대대로 이어져 왔다. 지금 이후로 모든 사람은 우리나라의 만주라는 원래 명칭을 써야지 예전처럼 주션이라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 이 주션이라는 표현이 바로 여진입니다. 여진. 그러니까 1635년에 이르러서 홍타이즈는 더 이상 우리는 여진이 아니라 만주다라고 하면서 정체성을 바꿨던 거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남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을 여진이라고 부르든 만주라고 부르든 사실은 그 사람들이겠죠. 조선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존주의 편에 나오는 자료입니다. 가운데쯤 보시면은요, 한일자가 그어져 있고 청인 즉 여진지 일부족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청나라 사람들은 바로 여진의 한 부족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진도 아니고 한 부족이다. 그러니까 건주여진의 후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번역한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청나라 사람들은 바로 여진의 한 부족이었다. 조금 더 짤막하게 읽을게요. 처음에는 절충 등 우리나라의 관직을 받고 급식거리면서 감사해야 했다. 그에 따른 녹봉도 받았다. 그런데 만력 을비년에 만포첨사와 문서를 주고받더니 25년 뒤에는 우리에게 거만한 어조로 선지를 주길래 우리는 받질 않았다. 그로부터 9년 뒤인 정묘년에는 조정과 더불어 통신하고 또 11년 뒤에는 조정과 다시 화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뒤에 두 사건은 정묘란 병절안이거든요. 근데 조선이 얘기하고 있는 이 단어들을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통신, 화친 이런 용어들이죠. 저들이 우리에게 복속한 뒤 43년 만에 우리가 도리어 금과 비단을 바치게 되었다. 이 존주의 편이라고 하는 책은요, 정조, 여러분 정조 아실 겁니다. 정조의 왕명으로 편찬된 책이고요. 존주, 그러니까 이 중화에 대한 글들을 모아서 책으로 편찬하라는 명령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 자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존주의 편의 골자는 조선 왕조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아요. 성대중 이희준이라는 사람이 편찬 책임자였고요. 이서구와 성혜은이 도왔다고 합니다. 참고로 성대중과 성혜은은 부자지간입니다. 이 책에서는 명나라를 황조, 그 다음에 명나라가 망한 다음에 그 나중에 이 명나라의 황족들이 세운 남명이라는 국가가 있는데요. 그것을 황명, 그 다음에는 조선을 본국 혹은 본조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재밌죠? 명나라 다음에 청나라가 아니고요. 명나라 다음에 조선이야말로 중화에 내려오는 이 계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청나라는 명나라를 대신해서 중화를 계승한 것이 아니라는 관점을 이 책에서는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의 관점을 정리해보자면 명나라를 이은 중화의 적통은 조선이고 그 다음에 청나라는 오랑캐인 여진의 후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이것은 성혜응, 아까 존주의 편의 편찬 책임자였던 성대중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람은 또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살짝 다르지만요. 을미년에 만포첨사와 통첩하였고, 그러니까 문서를 주고받았고, 25년 뒤에는 관찰사와 통첩하였고, 9년 뒤에는 감이라는 말을 붙였네요. 조정, 그러니까 조선 정부와 통신하였다. 11년 뒤에는 다시 강화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성혜영과 그 다음에 성대중은 5가지 단계로서 그 사이에 4가지 변화로서 조선과 여진 만주의 관계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만주라고 하는 존재는 어디까지나 여진의 후예다. 즉 조선과 명나라, 청나라와는 조금 다른 당대 조선인들의 관점은 어떠했는가를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